전원교회 도시개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회 소집하고 의결에 관한 꼭지 2개 하고 그 다음에 철거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서 개정법에 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나오면은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스크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소집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조합원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이 5분의 1, 우리 소수 사원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조합원이 5분의 1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의 요구로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행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법 43조 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10분의 1로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원이 5분의 1하고 사실은 충돌이 돼서 경합관계가 되면 어떨 것인가의 해석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서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변경, 해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싸잡아서 10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문을 둬서 평형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조의 총회의 의결은 당연히 1호부터 13호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비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로는 안 되고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하고 예산의 사용 내역까지 포함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사후 예산을 의결을 받은 경우는 역시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도정법을 위반으로 처벌을 했는데 이것을 의식한 듯이 이 아마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그 총회 의결은 사업비만으로는 안 되고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사용 내역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철거공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공사를 사실은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성면조사 해체 제거까지 포함한 철거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다른 우리 강남 3구의 그 이주와 관련돼 가지고 초, 중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면 때문에 동절기 이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면과 관련돼 가지고는 미리 철거 공사에 포함시켜서 아주 완벽한 이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배해 가지고 계획을 체결하면은 뭐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이렇게 징역을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총체적인 법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권 해제 이 부분 21조 잘 아다시피 현지 계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동안에 3분의 2의 동의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과반수로 했다. 그 취지는 구역 해제가 자유롭게 좀 완화시켜서 도시 재생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동의하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찬성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아예 승인을 받았거나 조합 설립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반수로 해가지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은 양자 모두 사업시행 계획을 신청을 했으면은 직권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이렇게 직권해제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요청을 한 이유는 재정 지원도 받고 경제 기반형이나 근린 재생형으로서
사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실은 정비사업으로는 가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의 검증 규정은 그동안에 국토부의 고시문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검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검증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검증 요청을 하는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공공지원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받는 경우로 해서 100분의 10하고 100분의 5로 비용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역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은 빼고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토부의 표준정가는 이제는 시도지사가 표준정가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 임원의 부분인데요.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해서 선정이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임되는 날 직전 3년 동안, 즉 다시 말해 2019년 1월 1일 날 선정이 될 임원 선정 날이면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 가지고 3년 기간 동안에 1년 이상을 거주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5년 이상을 주택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에는 이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도록 하면서 선정된 날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받은 날까지 거주를 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표준정관하고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41조에 보면은 이하 2조에서 43조와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하 43조와 같다고 하는 것은 43조에서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이 결격 사유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나중에 판명이 된 경우, 또는 조합 임원이 41조 1항에 따른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거주를 못하게 됐거나 이주를 했거나 갑자기, 그 다음에 소유기간이나 또는 거주기간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조에서 이하 같다고 한 조문을 여러분들은 잘 주의 깊게 보셔서 잘못하면 이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지 못하고 날짜가 안 맞게 되면은 당연히 퇴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에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드린 대로 조합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의 요구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비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용만 갖고는 안 되고 항목별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철거공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철거공사 계약에 성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성면의 조사, 해체, 제거까지 포함한 계획을 작성을 해라 라는 것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한두 개에 빠진 거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설명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올해 12월 달에 시행이 되는 도정법에 착오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